정부가 우리 경제에 개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요. 분명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들인데 이게 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정부 개입의 실패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입니다. 정부의 좋은 의도가 과연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할까요? 물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경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정부는 도대체 왜 시장에 개입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규제가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 따져볼 겁니다. 이어서 왜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애초에 정부는 왜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시장이 아주 효율적이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오로지 이윤만 쫓다 보면 환경오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해결사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도구들을 쓸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근과 채찍이죠. 한쪽은 당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을 만들면 보조금을 주는 거죠. 이건 유인책이라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채찍을 드는 겁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벌금을 매기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막기 위한 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정부가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방향이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기업들은 더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당근, 즉 유인책은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살짝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그 해결책, 특히 규제라는 채찍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때가 있거든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로 인한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서로 다른 아주 흥미로운 3가지 대답을 내놓습니다. 과연 누구의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이상적인 건 공익견해입니다. 규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규제가 사실은 특정 특수 이익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견해도 있고요. 심지어는 규제 기관이 감시해야 할 산업계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는 포획 이론까지 있습니다. 이 규제 포획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 감시해야 할 심판이 특정 팀의 선수가 되어버리는 상황 같은 겁니다. 감시와 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종종 지대추구 행위라는 걸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 같이 먹을 파이를 더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파이에서 내 몫을 더 챙기려고 로비나 청탁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쏟아붓는 걸 말합니다.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돈을 쓰는 대신에 우리 회사에만 유리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정치권에 로비하는 데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는 뻔하죠. 자원은 낭비되고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규제와 지대추구 행위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 이거 얼마나 될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무려 5천억 달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95년에 미국 정부가 규제를 위해 쓴 돈은 150억 달러였는데 그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업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했던 돈은 5천억 달러, 그러니까 30배가 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비용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정부 개입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3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책 하나를 잘못 만들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한계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정보가 늘 부족하죠. 둘째, 정책을 내놓아도 사람들이 정부의 생각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민간의 반응은 통제 불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 과정 속에서 최선의 결정이 나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가령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세금을 깎아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돈을 안 쓰고 전부 은행에 저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 개입은 무조건 나쁜 거고 시장에 모든 걸 맡겨두는 게 정답일까요? 결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완벽한 시장과 실패하는 정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결함 있는 시장과 결함 있는 정부, 이 두 개의 불완전한 시스템 사이에서 최선을 찾아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마지막 질문입니다. 완벽한 정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까요?